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9번째 영상으로 지상의 초라한 장난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모두 무언가를 쫓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 외모, 지식, 사랑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왜 이것들을 내가 그토록 쫓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막연히 돈이 있어야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아서,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내가 힘을 지니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외모가 근사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니까 그 기분이 멋질 것 같아서, 지식을 쌓으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우월한 느낌을 갖고 싶어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너무나 고상해 보이고 심오해 보이는 영적인 깨달음의 추구 또한 무언가 남보다는 다르고 싶고 위에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고 싶은 우월감을 얻고자 하는 에고의 욕망은 아닌가요? 나는 왜 그것을 원하는가? 고요히 그리고 정말 솔직히 바라보세요. 여기에는 어떻게든 남들과는 달리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에고의 욕망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환영인 이 세상에 더욱더 속박되게 만들고 현실을 실체로 만드는 덫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모두 꿈속의 허접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요란하고 대단한 무엇을 이루고 가졌다 하더라도 깨고 나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허상이듯 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아무리 빛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허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분명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며 결국은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금세 사라져버릴 무지개 같은 허상을 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적 수업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며 우상은 내가 꿈속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다. 아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장난감을 원하겠는가? 아이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놀이를 하며 장난감에게 자신을 대변하여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장난감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런 아이는 장난감이 실제가 되는 꿈을 자신이 지어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이 자신의 염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악몽은 유치한 꿈이다. 자신이 장난감을 진짜가 되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에게 장난감이 대적해온 것이다. 하지만 꿈이 공격해올 수도 있는 걸까? 또 장난감이 자라서 위험하고 난폭해질 수도 있는 걸까?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의 그런 생각이 무서워서 그것을 장난감에게 줘버렸기 때문이다. 아이에게는 장난감이 진짜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를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러나 장난감은 아이의 생각을 생생한 현실로 유지시킨다. 다만 그것은 아이의 배신에 대적할 수 있도록 아이의 밖에서 보인다. 아이는 자기 생각을 실제라고 여기므로 자기 생각에서 탈출하려면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아이는 뭐든지 장난감으로 만들어 자기 세계가 외부에 있고 자신은 다만 그 세상의 일부일 뿐인 그런 놀이를 한다. 어린 시절과 영원히 작별을 고해야만 할 때가 있다. 아이였을 적의 장난감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 그건 모두 버려라. 너는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워크샵 진행 요원들의 친구 중에 피어스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우주가 사라지다를 읽어본 적 있었고 나를 카오키아로 데려가 위대한 태양의 통치 기간 중 내가 원주민으로 살았던 곳을 구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세인트루이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피어스는 안내자 겸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칼이라는 사내도 우리와 함께 카오키아에 갔다. 칼의 소개를 받자마자 오랫동안 헤어진 형제를 만난 듯 친근감을 느꼈다. 주차장으로 다가갈 때 나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리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전에 아텀과 퍼사와 함께 이곳에 와서 경험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듯이 아텀과 퍼사는 내가 미래에 방문하게 될 것을 보여주겠다며 나를 이곳으로 전송해 보냈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다. 완전히 똑같았다. 내 몸의 소소한 움직임마저 똑같았다. 주고받은 말이라든지 토로까지, 걸어가는 모양새라든지 토로 위에 올라가는 장면까지도 지난번과 동일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이미 일어난 것임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아텀과 퍼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 빼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심지어는 토르 꼭대기에 섰을 때 나는 1000년 전 카오키아의 환시를 다시 몇 초가량 보았는데 이것마저도 지난번과 똑같았다. 게다가 나는 그 짧은 몇 초 동안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번에도 위대한 태양이 토르 위에 있었다는 것을 감지는 했으나 제대로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난번과 똑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이 일의 각본은 미리 쓰여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난 얼떨떨했다. 이 일에 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내가 어딘가에 있어야만 할 운명이라면 나는 거기에 가게 될 수밖에 없다. 달리 원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내가 어딘가에 있지 말아야 할 운명이라면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에 갈 수 없다. 이것은 예정된 일이며 사실이기 전에 다 끝낸 거래였다. 움직임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친구 하나하나, 원수 하나하나 등등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내가 참여하기로 동의해야만 했던 각본이었다. 이제 나는 여기서 그 일을 처음 겪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영화의 필름은 사전에 다 찍어놓은 것이며 이제 나는 관찰자로서 우주적 규모의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내 역할을 해나가면서 이 일을 순차적으로 겪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결코 여기에 있지 않다. 나는 여태까지 내 인생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경험하는 일에 대해 염려하거나 언짢아질 이유는 전혀 없다. 애초에 이 모든 것을 지어낸 자는 바로 나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일과 관련해서 상실감이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깊은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제 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애쓰지 않고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심판하는 대신 용서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으니 내 생각들이 내 안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기 위해 내가 세상을 지어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생각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것이 바깥에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그것을 용서하고 떠나보내기만 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나는 내 각본에 저항하기를 포기했다. 대신 이 각본의 목적을 달리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죄수로 가두었던 이 각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표가 되었다. 카오키아와 세인트 루이스의 나머지 방문 일정은 본래의 각본대로 정확히 일어났고 각본과 다르게 일어날 수는 없다고 느꼈다. 6월 말 토론토에서 막 돌아왔을 때 아턴과 퍼사가 이번 방문 기간 중 10번째로 나타났다. 퍼사, 카오키아를 2번째로 방문한 소감이 어때요? 게리, 결과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바로 그대로겠죠? 이번에는 당신과 당신의 그 멋진 옷차림을 볼 수 없어 아쉬웠어요. 퍼사, 게리,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턴, 이번과 다음번 마지막 대화는 짧게 진행될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당신을 격려해주고 혹시 질문이 남았다면 대답해주러 온 거예요. 게리, 마지막이라고요? 별로 듣고 싶은 말은 아닌데요. 아턴, 물론 천국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의 시작과 끝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실제만이 남아있는 전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다른 이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이것이 당신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스스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리, 물론 잘 알고 있어요. 퍼사, 잘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당신은 당신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는 제의가 있어서 운이 좋은 거예요. 그는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문자 그대로를 뜻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누구와도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에 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이 자기 역할을 기꺼이 하려고만 한다면 제인은 당신을 집에 데려갈 방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생명은 곧 신이므로 생명의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과 죽음이 반대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죽음이 생명을 끝낸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는 신이 창조한 것에는 끝이 있을 수 없고 신이 창조하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리라.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수업이 설명되어 있다. 이 한 문장 속에 한 방향만이 주어진 우리의 연습이 있다. 이 한 문장 속에 성령의 전체 교육 과정이 정확하게 그대로 명기되어 있다. 당신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 세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천국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신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대로, 즉 완벽한 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란 바로 세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이는 수업에서 그의 가르침이 단순하고 시종일관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신이 창조한 그대로이다. 이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믿는 것은 어리석다. 이 하나의 생각으로서 모두가 해방된다. 이 하나의 진리 속에서 모든 환영은 사라진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 죄 없음이 모든 것의 영원한 일부이며 그 존재의 핵심이며 불멸성의 보증임이 선포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으로 인도해주는 용서는 결과의 수준이 아니라 원인의 수준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수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위를 바꿀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하며 그것은 용의의 문제이다. 마음의 수준 이외의 인도는 필요가 없다. 바로 잡음은 오직 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만 유의미하다. 변화가 먹히지 않는 증상의 수준에서는 변화란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게리, 면도날처럼 예리한 말이네요. 퍼사, 이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정말 행운이라 느껴요.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턴, 운이란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당신도 극적으로 경험했듯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운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 운이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나빠 보일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원성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거나 당신의 역할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범함과 친절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할 일을 해 나가더라도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이지만 우주에서 가장 큰 변화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며 우상은 우리가 꿈속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놀이를 하며 장난감에게 자신을 대변하여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듯이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어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이라는 꿈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줘버리고 자신은 다만 그 세상의 일부일 뿐인 그런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과 영원히 작별을 고해야 할 때가 오듯이 아이였을 때의 장난감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모두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한낱 꿈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장난감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기꺼이 속아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영을 진짜로 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허상을 실체인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기를 원하고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안에 있을 때는 기꺼이 속아 넘어가기를 원하는 아이의 소꿉놀이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영원히 어린아이에 머물 수 없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듯이 환상 속의 초라하고 허접한 장난감을 버리고 과감히 꿈속에서 깨어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당신에게 그때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히 손에 쥔 장난감들을 버리고 나오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꿈이라고 해도 꿈은 꿈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